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서지입니다. 11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페이지에 얼마가 떨어졌다 이렇게 달지 않았어요. 이렇게 달지 않으면 사람들의 검색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얻어 가셔야 되겠죠? 1억을 벌고 싶으면 6개월 후에 다시 보세요. 밑에 한동안 유명했던 짤이었어요. 좀 더 저렴한 집을 보고 싶은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이 집을 보러 오시죠. 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 살펴보니까요, 한 6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한 5억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집값이 하락하던 전초전 초반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6억 하는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졌다. 집값은 집주인은 끝끝내 버티기 합니다. 6억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5억대 물건 내놓은 집을 보러 갔어요. 절대로 돈을 안 깎아준대요. 매수 희망자가 이거 4.5억에 해주면 제가 살게요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깎아준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혹은 1년이 지났을 때 그 집의 실거래 가격이 떴는 걸 확인해 보니까 4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부산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매수심리 부산 최악으로 치달아서 8 이하로. 대구랑 친구 아이가.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볼게요. 토요일 아주 소폭 증가했습니다. 합치면 내일, 모레 감소하면은, 야, 또 감소된가? 요런 느낌.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 물량은 소폭 증가, 17,600건대,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하면서 계속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9,788건,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증가해서 27,457건. 임대 물량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느껴지시죠? 자,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지난주에 1115, 이번에 1094. 야, 이거 늘어나던 추세에서 줄어드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례동에서 31건, 우동에서 18건, 이렇게 49건, 약 50건의 매물이 입주를 하면서 자동으로 소멸되었어요. 그 말인즉슨 21개의 매물이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30개의 매물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거래 한동안 좀 늘어나다가 요즘 좀 분양권 거래가 다시 좀 뜸해졌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매물의 증가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9건 중에서 신고가는 3건, 거의 50건을 기준으로 1일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좀 특이한 것은 지금 11월 달에 중개거래와 직거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많다 하는 수준이 직거래 비율 20% 수준. 보통 시장 상황이 양호하면 죄송합니다. 한 10% 정도, 요 정도 직거래 비율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20%는 많다, 40%는 너무 많다, 요런 느낌. 자, 하루에 50건 정도씩 거래되는 추세로 계속 흘러가면 1300건대의 거래가 나온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다. 더 큰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LCT 58평형 38억까지 갔던 거 36억 8천. 요거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비싼 아파트 언급 안 할게요. 현대 카멜리아 W 대형 평형들 가격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현상, 놀라운 현상. 이 와중에 무슨 신고가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디부터인가요? 네, 현대 카멜리아부터 한번 찾아보면은 이 암흑했던 이 시절 2017년 19년까지 가격이 거의 한 9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 14억? 네, 9억 하던 게 14억으로 갔다. 이거 한 50%밖에 안 올랐어요. 다른 애들 2배, 3배 오르는 동안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거래 공백들 때문에 신고가는 나타났지만 의미 없다. 못 올랐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W 한번 살펴볼게요. 4억 7천.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50% 대폭등입니다. 50% 대폭등의 현실이 어떠한가 보면은 2019년 11월 달에 8억 8천. 그러던 것이 2022년 10월 달에 13억 5천. 무려 50%나 올랐지만 다른 애들은 100%, 200% 오른 애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도 신고가는 신고가지만 의미 없구나. 오랜만에 이런 거래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레미안 장전,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근래에 계속 하락되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되는 거래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된다. 그 말은 다른 아파트들이 진짜 거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싶을 정도로 이름을 못 들어본 적 많죠. 당리푸르지오 이런 것도 오랜만에 이름 언급되는데요. 대형 평형 15% 정도 하락, 명지더 샤퍼스트 월드 2단지 25% 정도 하락해서 6억 3천, 명지더 웨스턴 7억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으로 약 15%, 예,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일강 푸르지오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해서 5억 7천. 나중에 특정 가격대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25평형 20% 정도 하락. 근데 15에서 20% 이 정도 하락이면요,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도 거의 마이너스 0.3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런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요런 분위기는 마이너스 0.1x일 때 나오는 수치인데 뭔가 좀 하락률이 부풀어진 듯한 느낌. 아니면 야, 이거 좀 많이 하락한 거래들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있나? 마이너스 0.3 정도 나오려면요, 30% 하락이 질비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부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규제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후감 효과, 요 정도로 잠깐 맞습니다. 요거, 효과 없네 느껴지는 순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라. 오늘 집을 보러 갔는데 더 싼 집을 찾고 싶으면 내일 다시 와보라. 이런 말이, 이런 짤이 지금 유행처럼 돌고 있다는 것, 그 현상이 그 시대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편한 세상 3차 32평형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런 하락률이 줄을 이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더라. 오히려 이렇게 3억 미만대로 내려가면 하락률은 20% 이하인 것들이 더 많더라. 얘도 20% 이하죠. 사만 아파트는 얘는 20% 정도 맞아요. 하락했는 거 맞아요. 보합관의 거래 한 10% 조금 더 빠지는 모습, 10% 조금 더 빠지는 모습,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저 지수 지금 인천이 압축 하락. 저는 이 압축 하락이라는 말을 좀 자주 언급하는데요. 다른 한 도시들 많이 빠지는 동안 인천은 고도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예. 그나마 희망이 있는 도시는 인천밖에 없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올랐던 걸 상승분 순식간에 반납하고 있거든요. 저 부산은 표주셈이 좀 애매했어요. 따라가는데 인천을 따라가는 듯 한데 그 상승분만큼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습이 부산의 모습, 요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천의 모습, 요 부인 아무튼 요 둘의 관계가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대구와 대전은 이미 너무 좀 밋밋해졌다. 하락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좀 그런 느낌이고, 광주나 울산은 뒤늦게까지 좀 상승을 유지했던 곳, 아마 뒤따라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하락을 선도하는 것은 수도권, 그리고 아마 부산이 그 다음 후보로 지금 유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고 있다. 이 분위기 괜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약간 부산 시장은 좀 오락가락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얘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마냥 의미 없는 일이겠구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의미 없는 일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3억 이상 물건들 생각보다 요 가격대 3, 4, 5억대 네, 생각보다 거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요것도 부자들, 현금 부자들 집 사기 좋겠네 그러면서 대출 안 내줘서 이놈의 정부 아이고 DSR 규제나 풀어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뒤에서 푸념하는 사람들 있어요. 부자들만 집 사기 좋겠네? 안 사는데 그건 뭔 소린지 하여튼 그런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그런 글들이 무수히 많아요. 부자들이 집을 안 사는 게 요 두 개의 차트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요. 6억 이상 물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걸요. 그나마 6억 이상 거래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은 하락 거래인 걸요. 부자들도 깎아서 집 사는 걸요. 없는 사람들도 더 많이 깎아서 사세요 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분양권 4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요. 힐스테이트 4억 빼고 나면 나머지 분양권 시장 살았는지 죽었는지 거래가 정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요. 규제 해제되고 나서 나타나는 거래량 수준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부 규제 해제 이후에 10월 달에 거래량 살아났잖아요. 이 정도는 살아난 느낌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100건 거래되던 것이 한 250건까지 100에서 250으로 바뀌는 수준이었는데 부산은 80에서 뭐 거래가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150건까지 수준으로 된다면 일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렇게 많이 분양권 시장도 많이 살아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 분양권 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이버 매물 이런 데 찾아보면은 좀 얼토당토하는 피들이
붙어 있는 물건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전세 거래 어제 거래량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 전세 시장에서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800조예요. 800조. 금리가 2.5%이던 시절에 이게 800조였어요. 그럼 금리가 5%로 올라가면 이 수익률로 계산하면 이거 얼마라면 400조 시장만 되어도 임대인은 똑같은 수익률을 얻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400조 시장이 아니죠. 제가 최고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800조짜리 시장이 560조짜리 시장으로 쪼그라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240조의 자금을 임대인들이 융통해내야 됩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240조 중에서 이 100조만 문제가 돼도 이거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PF 사태, 요거 조금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뭐 제목을 어떤 아파트 하락 관련해서 제목을 달건 아니면 그냥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제목을 달건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 특히나 이 내용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PF 부실 얼마 정도 막 규모, PF 시장의 규모,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이런 곳에서 빌려준 돈이 100조 이상이라고 그러죠. PF 시장 규모가 지금. 근데 이 중에서 일부가 문제되니까 어딘가에 우석건설 뭐 부도 사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롯데건설 뭐 부도 처리 돈다든지 아니면 중흥건설인가요? SBS 태영건설 이런 것들도 막 부도 처리 막 돌고 이러잖아요. PF 규모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건설사들이 나자빠진다고 쌩 난리인데 이 전세 시장에 이 돈 중에서 이 임대인 중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120조 정도 시장은 이게 좀 부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의 위기는 떠들어댄다. 가게의 위기는 니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 PF 시장에 위기가 닥쳐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정부에서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풀어가지고 이 시장, 채권 시장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가게를 위한 대책은 뭐라고요? 빚내서 집 사라. 더 바보들아, 빚내서 집 사라. 그래야지 이 위기가 해결된다. 정부가 이 위기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금리가 지금 2.5%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가 아니고 거의 7.5%까지 올라가는 시절로 오게 된다면 전세시장 규모는 훨씬 더 쪼그라들겠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쪼그라들까요? 뭐 한 300조 시장이나 될까요? 300조 시장? 그럼 돌려줘야 되는 돈이 500조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 움직이진 않지만 대충 흐름상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겠구나. 이 위기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세가율 상당 부분을 살펴보시면 77은 49, 거의 70% 정도. 59, 45, 이건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금액이 생각보다 지금 괜히 계속 높게 형성되고 있고, 간혹 가다가 별표 줄 만큼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의 거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가율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전세 거래 안 되잖아요. 전세 거래 잘 안 돼. 월세만 찾아다닙니다. 월세로 살면 삶이 더 팍팍하고 지출이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월세만 찾아다닌다. 그 비율들 오늘 금액 좀 길어져서 건너뛸게요. 그 증거들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역대 최저 수준의 전세 거래 비율. 월세가 압도합니다.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임대차 시장까지 다 살펴보면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더 높다 그러잖아요. 그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워낙 월세가 많으니까 아파트만 놓고 봐도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점점 더 전세 거래 비율이 더 줄어든다. 그 금리 감당 못 하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 제가 한 개 캡처를 해뒀는데요. 지금 읽어드릴까요? 잠깐만요. 뉴스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필 나만 비쌀 때 계약해서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전세 뺄 수 없나요? 헤럴드 경제에서 오늘자로 나온 뉴스. 오늘 아침자. 뉴스 제목이 이래요. 하필 나만 비쌀 때 계약해서 라고 나와 있으면서 올해 1월 전세 계약을 할 때보다 2억 원이 떨어졌어요. 주변 전세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대출 받은 돈인데 높은 금리에 내는 이자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풀로 대출을 내더라. 은행 가서 은행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 자금 금리 2.5%이고 이런 시절에요. 2.5% 채 안 되는 시절에 전세 대출 막 5억짜리 집에 들어가는데 80% 4억을 대출로 막 풀로 땡겨서 호기롭게 전세 막 들어간다고 제가 부산 사람들 기만이 잘 부린대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 수요 계층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밑에 있는 더 하위 계층, 더 수익이 낮은 계층, 더 젊은 계층들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전세를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뭐 24평에서 34평 전세로 갔다가, 그 다음 수순으로 집을 사고, 그런 순조로운 과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전세 대출 풀로 땡겨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보는 거예요. 플렉스 한다 그러죠? 네, 나름 플렉스 했죠. 3억 미만 전세, 싼 전세만 많이 찾아가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4억 이상 거래량도 확실히 줄어든다. 비싼 집 가지고 있다고, 비싼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고, 임차인의 돈이 마치 자기 돈이냐 하고 있다가, 요즘 시끄러운 일 많죠. 아마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시끄러운 일 많이 생기고, 경매 발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닥쳐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큰 혼란, 전세 시장의 자금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 규모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그 돈만큼, 마치 PF만큼 이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돈의 규모가, 저는 사실 PF보다 이 임대인의 위기가 더 클 것 같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